그러니까 이건 작년에 나왔어야 하는 모델입니다. 칩셋도 작년 거, 두께도 작년 아이패드 프로급이거든요. 거기다 준비되지 않은 급한 판매인 건지 여기저기 아쉬운 모습들도 보였는데요. 왜 지금 갑자기 출시한 건지는 뒷부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갤럭시 탭 S10 울트라에서 S11 울트라로 넘어간 소감 7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기대했던 화면은 분명히 밝아지고 또 개선된 건 맞는데 이 정도라고 하는 물음표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화면 밝기를 엄청 강조한 것 치고는 수동 최고 밝기가 500니트를 못 넘으니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M1 아이패드 프로는 거의 500니트가 나왔지만 탭 S11 울트라는 400니트를 겨우 넘었거든요. 햇살이 화면의 특정 부분을 정확하게 비출 경우에만 최대 100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수동 밝기를 겨우 70니트 정도만 개선하는 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쉬운 거죠. 사실 기존의 탭 S10 울트라가 심할 만큼 수동 밝기가 어두웠다는 점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맞지만 제한을 조금은 풀어줄 수 없나 싶었습니다. 차후에라도 부스트 모드를 추가해주거나 수동 최고 밝기를 더 높여주면 안 될까요? 이어서 두께와 무게는 확실히 다듬어졌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체감되느냐 하는 건 조금 다른 부분이었는데요. 울트라 자체가 너무나 크고 넓은 기기라서 5.4mm에서 5.1mm로 줄어드는 변화가 극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기존 울트라도 엄청 얇다고 느꼈거든요. 거기다 가벼워지긴 했지만 그 차이가 3% 정도니까 1대1로 비교를 해봐도 크게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아이패드 프로의 변화가 극적이었던 이유라면 6.4mm에서 5.1mm로 682g에서 579g으로 실제로도 큰 폭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 탭 S11 울트라는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아쉬움까진 아니지만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대신 스피커는 곧바로 차이가 느껴졌는데요. 사실 기존에도 스피커가 제법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묵직하고 단단한 울림이 제대로 전달되니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친구들이 다들 바보래. 사랑 표현 못한 벙어리.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떡해. 친구들이 다들 바보래. 사랑 표현 못한 벙어리.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떡해. 그러니까 오래 듣기에 더 좋은 편안한 사운드지만 그렇다고 답답하지 않고 해상력을 제대로 끌어올린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이어서 키보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사전 예약 할인 혜택이 열리질 않아서 지금은 키보드도 없이 탭만 사용 중입니다. 저처럼 출시하기 무섭게 구입하는 분들은 갤럭시 탭을 진짜 기다려온 찐팬일 텐데 왜 삼성은 기기만 판매하고 기다리도록 만들어서 아쉬움을 남긴 걸까요? 특히 기기에 홈까지 넣어둘 만큼 키보드를 쓰도록 만들었는데도 말이죠. 거기다 이번에는 터치패드 키보드도 없고 각도 조절도 안 되는 슬림 키보드만 나와서 아쉽다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포고핀을 뒤로 옮겨서 무언가 전혀 새로운 키보드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선택지를 단 하나로 줄여버렸습니다. 아마 얇게 만드느라 불가피하게 뒤로 옮긴 것 같은데 오히려 위치 때문에 구형 키보드와 호환도 안 되고 여러모로 제약만 커지지 않을까요? 뉴 S펜도 써봤습니다. 컨셉이 명확하죠. 필기하는 도구라는 거. 그립감이 의외로 괜찮고 진짜 펜을 잡고 글을 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애플 펜슬을 쥐어보면 갑자기 너무 뭉툭하고 묵직해서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대신 지나칠 만큼 가볍고 그래서인지 프로급 펜슬이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기능을 빼버리기도 했고요. 블루투스를 안 쓰니까 뺐다고 하는데 사실 왜 안 쓰는지를 고민하고 사용성을 개선해서 쓸모를 찾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실 알림도 안 뜨고 원격 조작도 불가능해졌거든요. 성능을 살펴보기 전에 디자인을 보면 기존이 확실히 구형으로 보일 정도로 고급스러워지고 심플해졌습니다. 특히 카메라는 실제로도 커진 데다 아이라인을 제대로 그려서 더 명확한데요. 삼성 로고까지도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지가 있다면 저는 카툭티 없이 싱글 렌즈만 있어도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전면에 물방울 노치는 좋든 싫든 아이폰 17 프로처럼 새 거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대신 물방울 노치도 그렇고 모든 모서리 라운딩 처리가 깔끔하지 못한 건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성능은 어땠을까요? 3D 렌더링 성능이 중요한 노매드를 써보면 여전히 버벅임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쾌적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스로틀링이 제법 괜찮게 다듬어졌다는 건데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에서 1회차보다 3회차에서 S10 울트라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안정성이 올라가면서 조금은 더 성능 유지력이 개선되었습니다. 얇은 두께에도 열 분산을 잘해주는 데다 카메라 옆에서 발열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가로로 들거나 세로로 들어도 발열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신 제가 쓰는 제품만 그런 건지 화면이 손에 착 붙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애초에 갤럭시 탭에 대한 성능 기대치가 그다지 높진 않아서 그런지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이야기들을 해보자면 기기의 펜까지 제대로 방수를 지원해서 반신욕을 하거나 비가 올 때에도 창가에서 작업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동은 사실 개선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빼버려서 그냥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는 확실히 오래갑니다. 아직 처음이라 그럴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롱텀 후기에서 소개해드릴게요. AI는 글쎄요, 이걸 S11만의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봐야 할까요? 조금 더 빠르고 쾌적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 모델도 곧 지원이 될 예정이라 AI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은 오히려 다른 장점이 없어서 그런 걸까 싶은 물음표가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사실 이 베젤에도 셀피를 못 넣는 건 아닌데 이번에 작정하고 노치를 없앴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썬더볼트도 블루투스 6도 지원하지 않고 지문 인식률이 오락가락해서 가끔은 서너 번씩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태블릿은 여전히 폰과 노트북 사이에서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성능이 너무 좋아도 그 좋은 성능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성능이 아쉬우면 그러면서도 플래그십 태블릿이 맞는지를 물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비난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은 차라리 영상 시청과 필기용 태블릿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현존하는 모바일 기기 가운데 넘사벽 성능과 가격을 가진 아이패드 프로를 쫓아가기에는 오히려 비교만 당하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와 함께 삼성 스스로 눈에 띄는 원가 절감으로 울트라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제품 소개 페이지 어디에서도 칩셋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만 보더라도 칩셋으로 모델을 구분하는 애플과는 다르게 칩셋이 장점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새로운 칩셋이 나오기 직전에 이전 칩셋을 탑재한 갤럭시 탭을 과연 울트라라고 부를 수 있을지, 중저가형 태블릿보다 느리다는 그 가격이면 중국산을 산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최신 칩셋의 가격이 올라서 원가 상승의 압박은 있겠지만 사실상 칩셋의 가격은 몇만 원의 차이라는 점에서 과연 그 차이가 잃는 것보다 더 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장점도 많고 다른 태블릿과는 다른 구매 포인트도 많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울트라를 울트라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 소개해드린 결론에서처럼 이건 작년에 나왔어야 하는 모델입니다. 그랬다면 평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맥가이버였습니다.